안녕하십니까. 룩TV 윤청합니다. 필리핀 사업 제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민다나오 지역에 대한 여행의 경보가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와, 빰빠라빰빰 빰빰빰빰 빠라빰빰빰빰 퓨. 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민다나오 섬에 대한 특별 여행 경보가 해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12월 3일자로 대한민국 대사관 말로 공지가 떴고요. 특히나 다바오 그리고 까가얀 데오로시 그리고 뭐 요즘 핫한 지역인 시아가오 이 지역들은 특히나 좀 더 여행경보가 2단계가 되었고, 여행경보 2단계는 뭐 황색경보로서 여러분들이 흔히 가시는 보라카이나 보홀, 세부, 막탄 뭐 이 지역이 이제 남색경보로 경보 1단계인 것을 비교를 해보면 여행경보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많이 더 안전한 지역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리핀 다바오는 안전한 곳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의 많은 방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필리핀 사업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민갑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사실상 뭐 사업자는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자들 중에서도 알부자쯤에 해당이 되는 서민갑부라는 TV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아마 뭐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보셨을 법한데, 자, 이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성이 바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특성과 아주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사실 PD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섭외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이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죠. 아유, 잘 몰라요. 아유, 나한테 그런 돈이 있었나?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참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떻게든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노하우를 좀 알고 싶은데 말입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모습들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라할 만한 어떤 노하우가 공개되는 일이 많지가 않죠. 아주 가끔씩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언급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좀 뭉뚱그려지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그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실체가 막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막연함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어떤 하나의 간절한 이유, 자, 그 부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대부분 인생의 바닥을 찍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인생의 바닥을 찍으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소위 오기라는 것이 발동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오기로 하는 하나의 결심이 있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 뭐 그런 하나의 이유가 보통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바닥을 찍은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해서는 안 될 이유 수십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든 해야 할 이유를 찾을 뿐이지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따위에 매달려 있을 정신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따지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아직은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거나 혹은 사실은 실제에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필리핀에 그런 정치적 문제가 심각해져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떠나는 순간에도 남게 된 5만 명의 교민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멍청한 바보들이지만 한 가지 이유는 적어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필리핀에 남아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가 힘든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 자체를 무시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것이 해서는 안 될 이유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 마음대로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면 문제가 참 심각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주도의 부동산이나 뭐 이런 사업에 대한 규제를 중국에 개방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자본이 중국으로부터 와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례가 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뭐 일본의 자본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설 땅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소매업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부딪히게 되는 장벽입니다. 더미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성향 때문에 더 부풀려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잘 모르는 사람을 내 사업에 있어서 이름을 끼워 넣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셔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던 분들이고 적어도 현재 필리핀어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름의 신뢰를 쌓아서 현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3년, 3년을 준비를 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바로 그 3년 동안 신뢰를 구축할 만한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사업 준비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급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쉽게 사업을 시작을 하죠. 특별한 준비도 없이. 심지어는 우리가 그 뭐죠, 골목 식당 이런 걸 보면 참 기가 찰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 소위 청년 사업가라는 아이들이 제대로 음식도 만들 줄도 모르면서 음식점을 오픈합니다. 참 우리는 보면서 참 기가 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어쩌면 우리들 중에 한 모습도 바로 그와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업을 하나 이루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불과 뭐 한 5, 6개월 만에 뭐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잡아서 한 1년 만에 뭔가를 뚝딱뚝딱 해가지고 짠 하고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글쎄요. 서민갑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더미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빌린 이 필리핀어가 어떤 일을 벌여서 내 사업체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인터넷에서 이제 접한 경우도 많은데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좀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겠는데 말입니다. 대부분은 선량한 다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어쩌다가 여러분의 사업체를 욕심내는 뭐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동업자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 필리핀어들은 어찌 보면 개인주의적 성향이기도 하고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성향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기가 이름을 빌려줬다는 사실조차도 긴가민가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선량한 다수인데 말이죠. 그게 사실 인터넷에 있는 글들은 참 상당 부분 부풀려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블로깅을 하거나 저도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있는 없는 이런 사례들을 전부 이렇게 모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당연하게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그런 일을 겪지 않았어도 남들이 써놓은 글을 보고 또 자기 글에 추가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필리핀어의 이름을 빌렸을 때에 정말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는 직접적인 어떤 구체적 사례들이 과연 정말 몇 건이 되는지 그 구체적 사례를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아무도 구체적으로 그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걸 조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카드라 통신일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요. 모두가 그런 일을 당하면 지금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전부 바보 멍청이들인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직원으로 쓰는 필리핀어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부풀려진 부분이 있거나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 때문에 또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잘 되는 한국인 식당을 한번 오랫동안 방문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점원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6개월 전에 가나 1년 전에 가나 그때 갔을 때에 봤던 직원들이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필리핀어들이 정말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그 한국인 사장님은 그 필리핀어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용하고 계속 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식당 가면 매번 점원이 바뀌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어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고 제대로 일을 해보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하면 웬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곧 인터뷰를 하게 될 한 식당의 사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점원들이 오래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어떤 비결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리핀어가 다 그렇다라는 것도 어떤 편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이제 계층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못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잘 가르치면 배운 대로 행동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많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많은 교양을 쌓을 만한 뭐 그런 문화적 배경을 다행스럽게도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상식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선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필리핀어들은 그럴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라는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 사람들 자체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부분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말이죠. 우리 한국인들이 얘기하는 필리핀어가 어떻다, 뭐 단적으로 게으르다,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새벽에 뭐 한 4, 5시면 이미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입니다. 절대 게으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행동일 수가 없죠. 근데
뭐 관광을 오시거나 짧게 있었던 사람들은 대낮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필리핀어들을 보고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필리핀에서 그 뜨거운 낮 시간에 뭔가 일을 해본다면은 금방 병이 나고 말 거예요. 쉬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 나라의 기후에 맞는 행동 습성입니다. 자, 여러분 보고 12시에서 2시까지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을 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쭉 해나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도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고맙게도 필리핀 정부에서 점차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어떤 투자나 사업의 분야를 점차 개방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사실은 사업하기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